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45만원까지 정말 큰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줄 반가운 소식,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45만원까지. 이 엄청난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소비 쿠폰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여러분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필수 정보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정책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여 단 한 분의 국민도 이 귀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이 비디오의 목표입니다.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여러분의 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비 활동을 응원하고 동시에 우리 주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 쿠폰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를 다시금 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과거 일부 지원금과는 달리 이번에는 연령 제한이나 소득 수준에 대한 까다로운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즉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배려함으로써 온 가족이 함께 이 귀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든 국민이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포괄적인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신 분들은 아쉽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본인의 거주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폭넓은 지급 대상 덕분에 이번 소비 쿠폰은 전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모든 성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단순히 보편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가 더욱 절실한 곳에 추가적인 지원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보다 상세하게 추가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는 기본 15만원에 더해 무려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총 55만원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 금액은 생계 유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에게는 기본 15만원에 더해 30만원이 지급되어 총 45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또한 생활의 버팀목이 되어줄 중요한 지원 금액입니다. 셋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활력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 금액에 더해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넷째,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즉 전국 84개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지원이 주어집니다. 기본 금액에 더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추가 혜택을 종합해보면 개인당 최대 45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기본 15만 원, 40만 원 기초생활수급, 3만 원 비수도권 5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총 63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은 이번 소비 쿠폰의 큰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지원 체계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복합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약 2달 가까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면 아쉽게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감이 임박하여 신청자가 몰릴 경우 시스템 과부하나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분들, 화요일은 2 또는 7인 분들, 수요일은 3 또는 8인 분들, 목요일은 4 또는 9인 분들, 그리고 금요일은 5 또는 0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1년생이나 1966년생은 월요일에, 1982년생이나 1997년생은 화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일제는 혼잡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부터는 요일제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니 주중에 신청이 어려우셨던 분들이나 요일제 적용을 놓치신 분들은 주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초기에는 접속자가 많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다양한 신청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 국민 개개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신용카드사나 체크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카드사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의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형이나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특화된 수단인 만큼 이 또한 매우 유용한 신청 경로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시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오프라인 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상세한 안내를 받으며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시중은행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업무를 취급할 예정이므로 은행 방문 시 관련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영업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되니 방문 시간을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고령자분들 혹은 장애인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얼마나 세심하게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청 경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어려움 없이 소비 쿠폰을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소비 쿠폰은 신청 다음 날 바로 지급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충전되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본인의 카드에 충전되어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지급되니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 시스템은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책의 즉각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급받은 쿠폰은 2025년 7월 2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모든 쿠폰 금액을 소진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잔액은 자동으로 국고로 환수되니 꼭 기한 내에 계획적으로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 만료 직전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본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주민은 서울시 내에서만, 경기도 수원시 주민은 수원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의 모든 사용처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 또는 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역 제한은 대기업으로의 자금 유출을 막고 오로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로 사용 가능한 곳은 우리 주변의 친근한 소상공인 매장들입니다.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식당, 카페, 미용실, 동네 학원, 세탁소, 빵집, 정육점, 편의점, 그리고 약국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업종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들이 사용처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대신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동네 치킨집이나 커피 전문점 등도 사용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이라는 안내, 스티커나 포스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소비 쿠폰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명확한 표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이 불가능한 곳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면세점, 그리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달앱 자체 결제 앱 내에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바로 결제하는 경우나 유흥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쿠폰의 사용 목적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단, 배달앱의 경우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앱을 통해 주문하더라도 결제 방식을 현장 결제연금 또는 카드로 선택하여 배달원에게 직접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는 방식이라면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쿠폰을 사용하시면 카드사 알림 문자나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 내역과 잔액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만 원 소비 쿠폰의 사용 내역은 문자 메시지나 앱 알림 서비스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되므로 자신의 소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시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충전된 금액부터 우선적으로 차감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즉, 여러분의 개인 카드 잔액에 영향을 주기 전에 소비 쿠폰 잔액이 먼저 소진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쿠폰 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추가 정보들이 있습니다. 첫째, 7월 14일부터는 네이버, 카카오톡, 그리고 국민비서를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소비 쿠폰 신청 개시일이 다가왔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7월 19일부터는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 예상 지급 금액, 그리고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알림 서비스는 복잡한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미싱 사기에 대한 주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알림 문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혹시라도 문자에 의심스러운 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 메시지로 URL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링크는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는 스미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문자 내용의 신청하기, 확인하기 등의 문구와 함께 알 수 없는 URL이 있다면 즉시 삭제하고 절대로 접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정보는 항상 정부 부처나 카드사,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셨다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시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 1차 지급에 이어 2차 지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씩 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1차 지원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가계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덜어주고 소비 진작 효과를 더욱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입니다. 즉, 1차 지급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받은 후에 2차로 또 다시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당 최대 55만 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지원은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1차 소비 쿠폰 신청뿐만 아니라 9월 22일에 시작될 2차 지원에 대해서도 미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와 방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니 관련 뉴스와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시어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고 심도 있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소비 쿠폰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과 현명한 사용이 우리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얻은 정보가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영상을 확인하시거나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모두가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